이슬은 맑은 날 이른 아침에 풀잎이나 나뭇잎에 맺혀있는 물방울이다.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더 이상 머금을 수 없는 점까지 냉각되었을 때 생긴다. 이슬의 생성은 서리와 같은 원리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 습도가 높을 때 가장 잘 맺힌다. 이 이슬을 사진에 담는 사람이 있다. 그는 아침 이슬의 사진작가 토상국 씨다. 토상국 씨는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미국 국무부에서 40여 점의 이슬 사진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세계 한국인, 오늘은 아침 이슬 사진작가 토상국 씨의 삶의 역정을 함께한다. 토상국 작가는 아침 이슬의 사진작가지만 또한 목회자로서 이슬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가 카메라를 애정어리게 접하게 된 것은 40년 전의 학창 시절이라고 한다. 그가 어떻게 아침 이슬 작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초창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한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교 시절에 그 학생들 사이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또 조금 형편이 나은 친구들은 그 사진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중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또 친한 친구들 중에는 대학의 사진 클럽이라는 그 사후회라는 클럽에 조인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친구들과 또 다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친구들이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작품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속으로 참 많이 부러운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러움이 있지만은 가정 형평상 카메라를 이제 구입할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늘 부러워하는 그런 그 입장이 됐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1982년도 미국 유학길에 이제 집사람과 같이 오게 됐고요. 유학이라고는 했지만은 이제 학비며 생활비 같은 것을 전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됐기 때문에 미국 도착 사흘 후부터 인근에 있는 조그만 봉제 공장에 나가서 이제 파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적으로 한 2주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또 부부 앞으로 한 260불 정도가 주어졌는데 고맙게도 집사람과의 그다음 그 의논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지고 싶어하던 카메라를 구입하는 게 하나의 그 시점이 됐습니다. 토상국 작가가 본격적으로 이슬 사진에 도취한 것은 한국에서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렬 화백의 그림을 접하면서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텍사스 포트워스로 가게 됐는데 서남 침례 신학대학에서 이제 90년도 졸업을 하고 곧바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3년 넘어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어느 호텔에서 벽에 걸려있던 물방울 작가로 유명하신 김창렬 화백님의 그림을 접하게 되고 감탄을 하게 되면서 거의 그 시점에 또 형편상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상 또 가정 형편상 여행을 한다거나 또는 원거리 출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자연 인근에서 접사 사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지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강원도 영월에서 서강직이라고 불리시는 최병성 목사님의 이슬 사진 전시를 또 듣게 되고 그분의 책을 인터넷상에서 접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슬에 대한 하나의 그 사진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상국 작가가 아침 이슬 작가로서 개인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은 2005년부터이며 올해 4번째 전시회를 갖게 됐단다. 제가 작품을 시작하면서 아마 그 이듬해인가
제 자신이 이제 사진을 봐도 좀 남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연한 기회에 2005년도 코리아 모니터 임석구 사장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첫 전시회를 2005년도 코리아 모니터에서 갖게 됐고요. 이제 작년도 한국 대사관 문화원에서 또 3회 전시회를 갖게 되고 원래 미국 무성에서 이제 4회 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조상국 작가에게 이슬 촬영을 하면서 잊지 못할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미국인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단다.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이 이슬 촬영이 아무래도 땅에 건져져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생뚱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엎드리거나 또는 낮은 자세로 이제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 그런 관점 때문에 혹이라도 그 시간에 옆을 지나는 미국인들의 표정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복잡한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신고 정신이 아주 투철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의 표정에서 저 사람 참 수상하다 내지는 의심하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두 분이 말을 걸어오게 되면은 저도 이제 웃음으로 이제 반성을 하면서 이슬이라는 그런 주제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작은 야생화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바라보고 웃고 이렇게 서로 또 악수도 나누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조상국 작가는 사진 전시회 때 관객들이 너무 감탄해서 탄성을 보낼 때 가장 기쁘다고 말한다. 사진 전시회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관람객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사진들이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말하면 와우라는 그런 탄성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사진을 좀 하시는 분들이겠습니다만은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합성 내지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받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사진 액체 유리에다가 눈을 그냥 붙이다시피 해서 인위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대표적인 질문이 물방울이 어떻게 이렇게 풀리 위해서 둥글 수가 있느냐 하는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질문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이제 수돗물 꼭지에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물방울 촬영을 위해서 고속 촬영을 시도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 이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런 분들은 반응하기를 이슬보다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전시회가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면에서는 의심했던 분들도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고 또 갤러리들마다 이슬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의심을 했던 분들도 좋은 쪽으로 관심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제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조상국 작가에게 이슬이 주는 참 의미를 여쭤봤다. 인생에 살아가는 삶과 똑같단다. 우리 한국적인 속담에도 9월경이면은 콩잎에 맺힌 이슬을 손으로 훑어 먹으면 속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문화적인 개념도 있고 또 세간에 회자되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신의 물방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포도주의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 이슬을 대하면서 아마 아침 이슬이 바로 신의 물방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천상병 시인께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남겨놓으신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도상국 작가는 목회자이기도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슬에 대해서 물어봤다. 도 작가는 그래서 물질, 명예에 도취되지 말았으면 좋겠단다. 성경에 약 한 30구절 정도가 이슬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참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언젠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바람이 흔들어 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또 이슬이 먼저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올 때는 물론 순수했게 왔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슬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이 햇볕에 말라서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존재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 이제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슬이 큰 바람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큰 병이나 아니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슬의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이 떠나면서 남기고 가는 것이 또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그런 문구처럼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명예와 또 물질, 권력 이런 데서 자유스럽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슬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미국 국무부에서 가진 전시회는 어땠는지 물어봤다. 참 좋았단다. 40점을 준비를 해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고맙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국무성 내 행사로 진행됐지만은 직원들이 많이 이제 한 300여 명 오셔서 관람을 해주셔서 저기를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요. 당연 장제옥 한청 요리사의 그 정성이 가득한 그런 그 음식을 미국 분들의 맛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모습도 아름다운 그 모습이 되기도 했고요. 전시회를 마치고 난 지금까지도 국무성 직원들 간에 이슬 사진 전시회 및 한국 음식에 대한 좋은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국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표현까지 한다는 말을 직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들에게도 이슬을 많이 찍어보라고 권한다.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고 전한다. 이슬 사진을 주위에서 카메라를 담고 나눈다는 것은 분명히 신선한 소재인 것은 틀림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미로 아니면 개인 그런 갤러리나 아니면은 가입해 있는 사진 동호회 전시를 통해서 자연에 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순수하고 또 맑고 아름다운 공감대까지도 형성해 나가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교류가 있으면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상국 작가의 계획도 들어보자. 2012년 내년이죠. 버지니아에서 또 전시회 요청이 와 있어서 5월경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시회는 계속해 나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시회를 미국 커뮤니티로 이렇게 또 연결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입장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마추어 사진 활동이나 또 전시회 여건, 부탁을 하게 되면은 수상 경력을 가져오라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저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유명하신 분들과는 달리 관람객을 저희들이 앉아서 기다리기보다 어떤 그 특정한 단체에 많은 우리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 또는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는 전시회가 아마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자유아시아 방송의 세계 한국인, 오늘은 아침 이슬 사진작가 도상국 씨의 삶의 역정을 함께했다. 지금까지
세계 한국인 기획과 진행의 RFA 이연기입니다.